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다입니다. 성지 여행을 통해서 여전히 살아 숨쉬는 성경 속 역사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그 성경 속 역사 우리가 계속해서 써나가야겠죠.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성지 전문가 이강근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살아있는 생생한 역사 저희가 네. 또 새로 써나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예, 오늘은 이 유대 땅에 활동했던 네. 유대 땅에서 왕으로 있었던 헤롯 왕의 헤롯 왕. 사해 건너편 네. 요르단 별장. 오. 특히 저도 이거 촬영을 하면서도 굉장히 즐거웠는데 네. 그 사해 건너편에 온천이 있어요. 오, 그래요. 굉장히 넓은 네. 지역 중에 이 헤롯이 아예 별장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네. 온천을 즐겼다 하는 것과 네. 특히 그곳에서 네. 노천에서 저도 온천을 하는 장면을 만들었어요. 직접 하셨어요. 또 또 부럽습니다. 예, 네. 아주 사실 우리가 별장이라고 하면 정말 아름다운 곳, 그럼 좀 네. 풍경이 있는 곳에 별장을 짓잖아요. 네. 또 사해가 보이는 곳에 별장을 지었다고 하니 정말 기대되는 곳이기도 한데 지도를 네, 통해서 먼저 그렇죠. 살펴볼까요? 지도를 보면 사실 이게 이제 요르단이고요. 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고 네. 특히 이 사해 이게 네. 65km나 되는 굉장히 큰 사해로 가로놓여 있는 이 건너편에 네. 그러니까 헤롯은 이 사해가에 있는 이 온천장을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사해를 건넜던 거고요. 그리고 이곳에 이제 자기의 별장을 만들어 놓고 정기적으로 온천을 즐겼다 그럽니다. 너무 좋았나 봐요. 그곳에 별장까지 만들어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했을 정도면. 사실 네. 그 뭐 좋아서라기보다도 네. 이 헤롯에 잘 알려지지 않은 네. 피부병이 있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온천이 피부병을 좀 낫게 그렇죠. 하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미네랄 말인가요? 이런 성분이 네. 온천을 통해서 굉장히 치유할 수 있었고 네. 또 헤롯은 이것을 유지했었고 그래서 사실 헤롯의 말년은 이 피부병과 각종 이런 병으로 네. 이제 맞이했다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헤롯의 별장이 있는 곳, 그리고 사해가 내다보이는 곳이고 온천이 있는 곳. 네. 생생한 현장을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예. 자, 이 제가 네. 사해에 도착을 해서 네. 이 참 찾기가 쉽지 않은데 네. 이곳을 찾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됩니다. 그곳에. 왜냐하면 역시, 요르단의 네. 마이 이- 온천 그렇죠. 지역에는 한 50여 개의 온천들이 네. 생산한다 그래요. 이 누구나 잠시 둘러서 온천을 하고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찾는 그 네. 쉬운 방법은 차가 많이 놓여 있고 네. 일부러 이곳에 와서 온천을 오.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 특히 장거리 이 아라바 이 아카바까지 이게 예. 이 겉에서 보면은 그냥 플라스틱 냇물이잖아요. 네. 근데 물이 굉장히 뜨거워요. 뜨거워요. 굉장히 네. 뜨겁습니다. 그렇구나. 어머, 너무 신기하네. 이게 자연 온천인 거잖아요. 예, 이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 특별히 수영복은 없어요. 그냥 입고 벗고 들어가는 네. 정말 자연적인 자연 온천이죠. 그리고 오, 너무 뜨거우니까 우리 목사님 주로 이 들어가셨어요. 밤에 이렇게 합니다. 아, 밤에 네. 또 낮에 하면 태양 때문에 그렇죠. 더 뜨거우니까. 그런데 오, 여기 이곳에 아주 신기한 점은요. 네. 그러니까 이 온천이 흘러나가는 이 두 갈래의 물이 만나는 곳인데 네. 한 곳이 만나는 곳은 정말 뜨거운 물이고 어, 다음 요쪽 물은 찬물.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물과 네. 뜨거운 물이 만나는 지점. 잘 굉장히 보세요. 뜨거운 물이 오고 어. 이쪽에는 덜 뜨거운 물이 만나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이 덜 뜨거운 곳에서 몸에 적응을 하고 그리고 조금씩 나가면 온도를 높여나가네요. 아, 이분들이 아주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제가 참 못 들어갔는데 이 뜨거운 물이 만나는 곳은 정말 뜨겁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찬물이 만나는 곳은 이제 차갑고. 차가운데 자기가 네.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가면서 그래서 그것이 두 갈래의 물이 만나는 곳에 한쪽은 뜨거운 물, 한쪽은 차가운 물. 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 두 번째인데요. 네. 굉장히 이 특히 겨울철에 피곤할 때 한 8시쯤에 몸을 축였는데도 네. 암만에 갈 때까지 그 몸에 아주 후끈후끈한 에너지를 받으셨군요. 이게 온천의 효과구나. 피로 회복.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해에서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은 네. 저도 이곳은 오, 처음인데 여기는 어딘가요? 바로 이곳이 헤롯의 별장. 아, 아까 말씀하셨던 별장인데 그 중에서도 이곳은 이제 부둣가 쪽이에요. 부둣가 쪽. 그러니까 네. 헤롯이 요게 항구터를 나루터죠, 나루터. 나루터를 만들어 놓고 네. 지금 정기적으로 오갔던 곳이고. 제가 있는 예. 이쪽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아, 예. 이스라엘의 동편 사해 네. 건너편 이곳에 이 헤롯 왕이 이 요르단 마인의 온천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곳에 별장을 짓고 또 이 사해가에는 그의 나루를 만들어서 예. 온천을 즐겼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나루터가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어서 네. 정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오갔던 나루터가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그 중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 발굴을 통해서 규모가 네. 드러나고 있는데 참 신기해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저쪽 이제 사해 건너 이스라엘에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와서 그렇죠. 네, 여기 이제 배를 이제 두고 온천을 이용한 그렇죠.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사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에서 이곳으로 오기까지는 그럼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게 한 12km 되는데요. 저의 더 흥미로운 부분은 네. 이 사해가 염도가 30%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지중해가에 띄우던 배를 가지고 사해에 띄우면 이게 너무 부력이 커서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지금도 이 사해에서 일하는 배를 보면 네. 이 배 밑바닥에 엄청나게 무거운 납덩이를 매달아야 된대요. 납덩이들이야. 그래야 이게 어느 염도가 정도 높아서. 이제 부력을 이기고 그렇죠. 들어가서 네. 이제 이렇게 뜨는데 더 중요한 것은 만일 이 사해에 쓰던 배를 네. 일반 바다로 가면 네, 또. 그냥 가라앉는 거야. 너무 무거우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사해는 정말 네. 특별해요. 우리가 네. 언제 한번 그래도 이 사해의 이 배를 한번 저희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 사해의 이 건너편을 오갔던 배들은 그런 특수한 배고 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규모가 컸어요. 그러게요. 지금 뭐 발굴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네. 그 현장에 어떤 나무 흔적들만 보고 있는데도 규모가 꽤 있었을 예, 거라고 이제 그 저희가, 고고학 네, 발굴을 추측할 수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요 근처에도 샘이 솟아납니다. 아, 여기 근처. 그러니까 별장이지만 네. 샘이 솟아나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곳에 이제 온천이 나야 되는데 제가 네. 차를 타고 조금 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셨어요? 아무래도 이 밑에 쪽 지금까지는 아마 나루터 근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위쪽에는 정말 규모가 큰 어. 이게 사실 뭐 별장이라 하지만 왕의 그러한 규모니까 그렇죠. 아마 네. 궁과 같은 곳이고요. 이곳에서 제가 제대로 이 마인 지역에서 나는 온천을 끓여다가 네. 그 별장 안에 만들어 놓은 온천 터널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물을 끌어다가 그렇죠. 별장 안에 네, 온천을 뜨겁잖아요. 만들어놨네요. 자, 바로 사해 이곳입니다. 동편의 마인 온천 지역에 헤롯이 그의 별장을 지어놓고 이렇게 온천을 즐겼습니다. 지금 네. 보는 것이 제가 이 들어가서 온천장입니다. 만져보는데 이게 2000년 전에 지금도 보시죠. 보면 네. 이 방수액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2000년 됐는데 참 신기해요. 네, 네. 헤롯 시대 때에 이 온천장 방수 를 여기가 해놓고 그렇죠. 뜨거운 물을 들어오고. 유입시키고 네. 뜨거운 물에 그리고 이 안에 이야. 바로 헤로당이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역사의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네. 꼭 이런 이게 크게 뭐 볼 것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네. 역사의 현장에서 그렇죠. 이 헤롯 왕이 즐겨 쓸 수 있었던 네. 그 이제 온천장에 온천을, 보고 네. 그때 당시지만 이 벽을 자세히 보니까요 네. 굉장히 방수를 정교하게 했고 또 역시 이 플라스터를 네. 활용을 해서 아주 화려하게 네. 궁을 꾸몄던 것을 보고 계시고요. 그렇군요. 아니 2000년 전에 방수액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 너무 신기하고요. 네. 규모도 참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우리 이 시채널 시청자들은 네. 정말 예수님 시대 때 실존했던 그 헤롯 왕의 그렇죠.
그 요단 동편 그 온천의 별장 궁토를 보고 계신 겁니다. 네. 이게 살아있는 네. 역사 탐방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또 어디로 가시죠? 자, 온천을 하면 네. 제일 먼저 신호가 그렇죠. 배가 고픕니다. 저희도 네. 목욕하면 바나나 우유 같은 거 먹잖아요. 예, 제가 네. 요르단을 이 집은 정말 네. 15년 단골입니다. 단골집이세요? 예. 어떤 메뉴를 파는 식당? 요르단 전역에서도 이 쉽지 않은데 네. 양고기 정육점에서 양고기. 제가 한 부위를 지칭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잘라서 꼬치를 해주는 양고기집입니다. 그렇군요. 직접 부위를 고를 네. 수 있는 거네요. 제가 요르단을 올 때 꼭 이곳에서 먹고 여행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넘어갈 때 꼭 들르는 제 꼭 단골이에요. 들르는 그러니까 이 집은 요르단 와서 제일 먼저 이 집을 생각하고 요 부위만 해도 이거를 만약에 이스라엘이나 이런 식당에서 드시면요, 네. 저거 한 20만 원어치가 넘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얼마에 구입하신 한 거죠? 40불에서 50불. 그러니까 한 4분의 1 가격이면 최고 넓적다리 네. 넓적다리. 1kg, 3만 1kg. 오케이. 요것이 14디나르니까 한 우리나라처럼 한 2만 원 정도. 2만 그런 원 함입이 정도면 저희 6-7명이 네. 정말 푸짐히 먹을 수 있는 2만 원 정도에 6명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으면 정말 저렴하네요. 근데 이런 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 토마토를? 특히 이 요르단에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요르단은 도대체 고기를 먹나 무슨 고기를 먹을까? 어떻게 먹나? 물론 이게 비싸니까 서민들은 닭고기를 먹어요. 주로. 그렇지만 진짜 고기다운 고기를 먹는다 치면은 우리는 양고기집을 갑니다. 저기 숯불을 또 그러면 저거예요. 꼬치를 숯불에 이제 직접 구워서. 네. 이제 자르고 숯불에 불을 피우고 그다음에 이 서비스가 좋아요. 이 네. 고기뿐만 아니라 채소들도.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도마도를 구워 먹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양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워주는데 예. 양꼬치를. 근데 이 화면에서는 자연스럽지만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이것이 이 사해가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쯤 되면 보통 35도가 넘어요. 굉장히 뜨겁다는 뜨겁네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네네. 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돼요. 뜨거운 걸 또 참으면서 또. 네. 양고기가 그리고 우리가 일부러 이 사우나장들 네. 요쯤 되면 이제 배고프네요. 침 넘어가죠? 네. 저기 별도의 어떤 양념이나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소금 간으로 해서 이렇게 먹나요? 아니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예를 있어요? 들어서 이제 소금간하고 지금 드시면 안 되는데. 이 향료를 네. 넣는데 사실 우리 한국 분들은 양고기 하게 되면 이상하게 냄새를 그렇죠. 전혀 그렇지 이 않아요. 모압은 예. 이스라엘의 10만 마리의 양과 염소를 조공으로 바칠 정도로 그 양고기의 정도. 고장입니다. 이 모압이 또 양이 그렇죠. 많은 그러니까 지역. 이스라엘이 강성했을 때에 모압이나 이 암몬 이런 에돔 지역을 점령했을 때에 네. 요구했던 그 조공의 품목이 양과 염소잖아요. 네. 그리고 보면 이스라엘 쪽에서도 그대로부터 이 네. 모압 지방의 양고기는 유명했다. 네. 야, 이제 잘 구워진 양꼬치들을 들고 이제 네. 하셨어요. 네. 굉장히 맛도 맛이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가격이 부담이 있어요. 이야, 정말 한 200불어치는 될 것 같아요. 20몇 불을 2, 3만 원어치.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실 뭐 모든 여행도 중요한 것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만 2만 원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역시 우리 딸 유정이 또 저의 조연출 우리 아내 우리나라는 사모님. 예, 제가 이런 것만 해도 우리 가족이 저를 고기를 싸먹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좀 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네, 그렇죠. 고기를 싸서 고기를 싸서 요거트 왜냐면 요거트를 넣어야 소화해 줬습니다. 약간 사워크림 같은 역할을 또 해주는 거네요. 네. 이렇게 하는. 미안합니다. 저 혼자만 먹어서. 저희가 사실 양꼬치 하면 항상 떠올리는 지역이 있는데 이제 네. 요 화면을 보니까 양꼬치 하면 요르단에 가서 먹어야겠다는 일단 이 생각이 부위가 들어요. 일반 네. 부위가 아니고 특히 네. 이제 그 허벅지 이런 팔 부위이기 때문에 네. 다른 부위보다 특히 네. 연하고 맛도 좋지요. 그렇군요. 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힘든 답사지만 사실 네. 이 보통 온도가 35도, 40도 되잖아요. 네. 특히 사해 지역은 이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우리가 이 답사를 해 나갈 수 있는 네. 그 힌트 중에 하나가 바로 간간히 저렇게 서민적인 양고기로 그렇죠. 이제 에너지를 네. 축적한다라는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족분들이 단란하게 또 양꼬치 드시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저희가 네. 지금 화면이 끝나는데 정말 배가 고프네요. 어떤 맛일지 미안합니다. 너무 궁금하고요. 아니 그리고 자연 온천도 정말 신기했어요. 사실 네. 우리 목욕탕 가면 뭐 냉탕, 온탕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연적으로 형성이
완성이 돼서 이렇게 점차 이제 뜨거운 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요. 그러니까 요르단에 온천 하게 되면은 사실 이 지구상에 온천 없는 곳 없고요. 네. 그다음에 폭포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요르단의 온천은 바로 폭포, 그러니까 위에서 솟아난 온천물이 폭포를 이루는 네. 폭포를 이룬 온천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이하고요. 폭포를 그 물이 흘러서 이제 사해가쯤에 우리가 네. 저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온천 그리고 헤롯 왕의 별장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맛있는 양꼬치를 드시는 모습까지 봤는데 오늘도 진짜 한 영상에 풍부하게 모든 게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즐거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성지가 좋다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에 퀴즈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 성지에서 직접 구해온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